전국에 계신 효원 농업기술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깨 재배에 대해서 다양한 기술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조그만 몇 평 안 되는 텃밭에서부터 몇만 평이 되는 전문 농가까지 참깨에 대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열려라 참깨라고 하는 그런 주문도 있습니다. 항상 참깨는 신비한 또 영험한 그런 효력을 갖고 있는 유지 작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참깨에 대해서 1기작은 벌써 파종이 돼가지고서 성장을 하고 있고 또 2기작 참깨에는 우리가 보리 후작이라든가 또 마늘 후작으로 또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깨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하면 저 밭처럼 또 우리가 동農가들이 잘 되고 있는 밭처럼 나도 저렇게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원리만 알게 되면은 참 쉬운 게 또 참깨입니다. 그래서 참깨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아두시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전부 집에서 계속 몇 년 동안 재배하던 종자를 다시 파종하는 직파 재배 위주로 많이 재배를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것을 전부 다 육묘해가지고서 이식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그런 동향에 대한 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직파를 해가지고서 우리가 씨가 안 나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새들이 빼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쭉날쭉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는 똑고르게 좋은 묘를 길러가지고 그것을 정확한 시점에 이식 재배하는 쪽으로 흐르는 것이 결주를 막고 그러고서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본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옆에 화면은 튼튼하게 자라고 있는 참깨 포장의 모습입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도 다 이런 밭들이 소유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은 연속 개화되고 있는 참깨밭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생육이 빠릅니다. 엊그제 심은 것 같은데 좀 이따 보면은 뒤돌아 보게 되면은 벌써 얘들이 꽃이 피게 되고 또 연속적으로 나중에 8월달 한 중순까지도 꽃이 피게 되는데 수확할 때까지도 이 꽃대가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것은 아예 종자 자체가 맺히질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시점에서는 더 이상 꽃대가 나오지 않게 우리가 적심을 하거나 아니면은 억제제를 뿌려가지고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줄기까지만 우리는 관리를 개화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되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 재배 양식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반 단작으로 참깨 위주로만 재배하는 분부터 우리가 이모작 또 그러고서 하우스에다 심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은 섬 지방의 대규모 면적에다가 전문적으로 재배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작형과 또 재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이한 것은 조금씩 하우스 재배가 좀 많아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2만 평 이상 또 10만 평까지 대규모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농장들도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참깨는 어떤 작물보다도 가격이 현재 안정화되어 있고 그러고서 단가도 높게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산 참깨를 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공급을 못했던 것은 생산하는 작업에서 불안정한 요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비바람에 쓰러지고 또 그러고서 병들고 그러다 보니까 수확량이 너무 적었기 때문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안정화된 재배 기술을 투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참깨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참깨 본엽이 전개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쪽에 보게 되면은 약간 노랗게 나오는 게 있는데요. 일찍 파종한 참깨 밭에서는 아직까지 땅의 지온이 낮을 때는 철분이 제대로 흡수가 못 되게 되면은 새로운 순이 노랗게 되고 약간 기형이 되고 성장이 좀 둔화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효원 마이크로 꼭 기억을 하십시오. 효원 마이크로는 우리가 어리고 조직을 처음에 만들 때 그때 필수 보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참깨의 조직이 충실하게 되고 나중에 꽃에 대한 그런 원기들이 몸 안에서 잘 만들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탐스러운 꽃이
아주 많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자, 초기 생장이 잘 된 참깨밭입니다. 균일도가 높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키, 초장이라든가 엽수라든가 그런 것이 균일화된 상태에서 이제 땅을 조금씩 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서부터는 우리가 위쪽으로 줄기 생장을 더 왕성하게 할 것입니다. 근데 참깨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워낙 조직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때까지가 관리가 참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효온 마이크로를 이때도 한 번을 더 살포를 하게 되면은 참 충실한 그런 참깨 초기 생장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참깨에 대해서 균일하게 생장을 시키고 나중에 결실 관리까지 가게 되는데, 이렇게 참깨에서 이 다수학을 우리가 관리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품종, 우리가 태광이라든가 또 아니면 안산깨라든가 이런 품종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육묘에 대한 거, 그래서 초기 잎모율을 높여가지고서 결주가 엄도록 하는 방법, 또 그러고서 이런 충실도를 높이는 그런 작업, 그 다음에 결실률을 높이는 작업을 우리가 충실하게 하게 하고, 또 병충해에 대한 피해를 0%로, 참 어려운 얘기지만 절대 피해를 안 받도록 만들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는 평당 1kg까지 목표 수량, 최대 목표 수량입니다. 이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최대 수량이 1kg인데 거기에 여러분께서 도전하신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참깨밭 한 평에서 우리가 15,000원에서 18,000원까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참깨 전문 농장을 만들어도 됩니다. 10,000평짜리 만들게 되면 1년에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1억 5천에서 1억 8천까지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탐스런 꼬투리 모습입니다. 외대로 자라는 품종, 다음에 가지가 더 벌어지는 가지 참깨, 여러 품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품종에 대한 것은 조금 지금은 접어두고 여러분들께서 외대깨하고 우리가 분지가 되는 가지 참깨하고 해서 그런 것을 주변에 여러분들이 경험을 살려가지고서 좀 더 품종을, 좋은 품종, 다수학 품종을 골라내는 것도 되게 필요합니다. 자, 다음에 이러한 참깨 병충해 방제력에 대한 것도 저희 나름대로 우리 효원에서 짜봤습니다. 방제력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친환경 약재를 중점적으로 하는 게 있고, 다음에 우리가 농약을 중점적으로 하는 방제력 두 가지 가지고서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전부 다 두 가지를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런 기상재해가 좀 취약하게 우리가 많은 피해가 또 나오는 것이 참깨이기 때문에 항상 참깨는 건조해서 적응한 작물이라는 것을 꼭 알으셔가지고, 특히 강한 바람과 이때 또 비가 많이 오게 돼서 침수가 되게 되면 곧바로 다시 죽을 수가 있습니다. 배수 조건에 유의하시고, 가급적이면은 그냥 비닐 멀칭 재배를 하시는 것이 되게 유리합니다. 이것이 기계로 파종하는 모습입니다. 미리 비닐을 우리가 피복을 해두고, 그다음에 두 줄로서 직파기 가지고서 우리가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넓은 면적을 하루에도 꽤 많이 혼자서 파종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면적 재배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육묘 이식하는 쪽으로가 점점 이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결주를 엄세고 균일하게 생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량성에서 월등히 높습니다. 다만 이식 작업을 할 때 많은 일손이 좀 들어가고 그러지만은 막상 이것을 해보게 되면은 빠른 속도로 우리가 밭을 전부 다 정식을 할 수 있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부담이 되겠지만은 우리는 육묘를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정식이 속도를 높이는 방법만 조금만 모색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식 재배야말로 참깨 다수하게 비결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육묘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 파종구당 우리가 105구짜리 그 정도의 우리가 트레이에다가 상토를 넣고, 그러고서 파종기를 이용해 가지고서 파종을 하게 되는데, 다만 주의할 것은 한 파구당 보통 우리가
재래종 우리 참깨는 그냥 손으로 넣게 되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지금 보급종으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안상깨라든가 그런 것을 코팅 종자들을 두 알씩 넣어가지고서 파종을 하게 되고, 복토를 많이 하게 되면 발화가 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토는 우리가 씨앗이 안 보일 듯 이렇게 약간만 파종을 한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우리가 차광막을 덮어서 물을 줘서 처음에 우리가 종자가 노출 안 되게 그렇게 습기를 유지하게 되면은 그러면 발화가 됩니다. 그 이후에 발화가 된 다음에서부터는 우리가 조금씩 물을 주게 되지만은 너무 과습되게 되면은 우리가 또 발화가 또 억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생육이 이꽃병이라든가 병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가 자라는 속도를 물로서 조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주기 3년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여러분께서도 경험을 축적을 하면서 우리가 그 물주기를 잘 하게 되면은 우리가 좀 더 우쭐하지 않고 튼튼하고 짱짱한 모종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화면에서 보게 되면은 참깨는 싹이 트고 본엽이 나오게 되면은 곧바로 우거진 상태에서 과습되게 되고, 또 옆에 비가 오고 흐린 날이 많게 되면은 금방 우쩔어 버립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효온 마이크로를 중점적으로 살포를 해주면서 우리가 선풍기나 이런 걸로 바람을 유동을 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튼튼한 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그 참깨 육묘 포장이고요. 우리가 포트에서 꺼낸 모종이 상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묘 기간은 대략적으로 25일에서 30일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모작으로 우리가 육묘할 때는 더 빨라지죠. 온도가 높기 때문에 발효도 더 빠르고 생장도 빠릅니다. 한 23일에서 25일면은 내다 심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앞에 화면처럼 아주 똑고르게 이렇게 또 옆색도 너무 황화가 되지 않고 충실한 색깔로 이 효온 마이크로를 2번 정도 살포를 하고, 나가기 직전에 우리가 뿌리 밝은제 R2를 살포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주 적합한 모종으로서 크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충실한 모종을 만들 때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나중에 나가서 배부식 분무기를 쥐고서 약을 뿌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더 묘상에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병에 대한 것을 예측을 하고, 또 그러고서 그것을 막기 위한 작업들을 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쿠도하고 루엔스를 이때 육묘 때 배치를 해가지고서 우리가 관수 작업으로 우리가 아쿠도와 루엔스를 투입을 했을 때 우리가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병에 대한 것도 잡아주면서 뿌리에 대한 발근을 더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가기 직전에 아쿠도와 루엔스에 대한 것을 반드시 우리가 관주 처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포장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자, 이렇게 참깨밭에 검은색 멀칭으로 피복지배한 모습이고요. 자, 다만 검은색을 했을 때 일기작에서는 지온이 좀 낮다 보니까 우리가 직파를 했을 때 좀 싹이 좀 덜 튼다던가 결주가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참깨 전용으로 파종구에는 우리가 하얀색으로 투명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지온이 오른 참깨 전용 요 유공 멀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종 작업 시기는 어떻게 보면은 1기작의 경우에는 5월 중순, 또 2기작의 경우에서는 6월 중순 정도가 적합한 시점이고요. 이때 파종보다는 이때 그 묘를 기르는 것을 정식을 하는 것이 좀 낫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파종 시기에 대한 것은 좀 더 화면을 좀 더 활용을 하시고요.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바카스병에다가 참깨를 넣고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서 뭐 탁탁 털어 가지고서 몇 개씩 그 파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는 뭐 종자 소독이고 뭐 그런 게 없었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모든 작물의 병은 종자를 통해서 옮겨가기 때문에 그 종자에 묻어 있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미세한 병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것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베노람을 쓰는 방법도 있었지만은 최근에는 항균력이 우수한 우리가 엑스칼리버, 기랑 미생물, 트리코더마 하지움 계통을 우리가 종자 10kg에 30g 한 봉지 비율이니까 우리가 뭐 종자 10kg면 엄청나게 많은 면적을 파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준량으로 해가지고서 조금씩 할 때는 뭐 1g, 2g 이렇게 나눠가지고서 우리가 분위 처리, 종자에다가 그 미생물을 묻혀가지고서 파종을 하게 되면은 확실히 병이 없고 발화율을 100%를 올릴 수 있고 또 그러면서 나중에 뿌리 생장이 되게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작물에 전용 복합 비료를 쓰듯이 참깨에서도 전용 복합 비료를 써주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질소질하고 또 인산, 가리 이런 것들이 균등하게 똑고르게 있는 것이 참깨에는 생장에 더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나중에 너무 웃자라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균형 시비를 우리가 참깨 비료로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잡초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투명한 걸로 우리가 씌웠을 때는 또 풀이 되게 문제가 됩니다. 그때는 미리 두둑에다가 파미드 수화제, 데브리놀이죠. 그것을 살포를 하고서 우리가 나중에 피보를 하게 되면은 그런 투명한 비닐에서 잡초가 발생이 안 되게 되고 지온은 높이기 때문에 초기 생장이 되게 빨라지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